춘곤증, 즉 봄철 피로 증후군은 의학적 질병이 아닌 급격한 계절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피로 현상입니다. 다만 뉴욕 프레즈비테리엄 병원의 생체 리듬 전문가 미카엘 터먼에 따르면 심장 박동 증가, 식욕 감소, 그리고 기분의 변화들과 같은 증상들은 확정 진단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봄철 낮이 길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주기가 변화하여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느낄 것으로 추측 가능하나 명확한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급격히 따뜻해진 요즘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이제 봄이 오면서 일교차가 궤랄한 요즘 제 주변에서는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한강 피크닉, 클러빙, 그리고 소셜 게더링의 빈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모두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요즘 상대적으로 조금은 기운이 안 나는 저의 상태를 살펴보고 기록해보고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보면 운파의 일기 시즌2처럼 혼자 진행하는 에피소드를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급격하게 기온 변화가 나타나면서 뭔가 심경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트로에서 이제 춘곤증이라고 해서 봄철에는 피로증후군이 나타난다 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과학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조량이 늘어나고 기온이 변화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뭔가 봄철에 피로도가 무조건 높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확실히 영향이 있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더 해야겠다. 이제 좀 봄이니까 괜히 이런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고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본업이죠. 일도 하고 팟캐스트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늘어지고 싶은, 나태해지고 싶은 그런 심경도 매우 많이 들어서 양가 감정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 놀고 이제 주말마다 피크닉 가자,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게더링하고 시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음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도대체 뭘 녹음해야 될까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되게 많이 생겨 있던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로 체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밥을 잘 챙겨 먹어서 여러모로 신체적으로 근육량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체력 자체는 사실 쉽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은 금방 증가했으나 뭔가 그 전만큼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났을 때의 에너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제 몸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나 열망 그 사이에서 적당히 잘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현타 아닌 현타를 최근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팟캐스트 업로드가 제가 원래 목표하기로는 매주 일요일 자정에 업로드해서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월요일 퇴근할 때 우리 게릴라와 함께 해주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목표를 좀 하향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월요일 안에만 업로드를 하자 혹은 일주일을 넘어가지 말자 업로드해야 되는 그 주 초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라도 업로드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업로드를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뭔가 자기 반성도 들고 또 그런 와중에 자기 반성이 들면 또 기운이 떨어져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좀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의 연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쯤 한번 나의 상태를 좀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메타인지를 좀 확실하게 하고, 마음 정리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다음에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다시 힘을 내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봄이 오면서 뭔가 다 이렇게 날씨도 좋아지고 활동하기도 좋아지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노출도도 높아지니까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체력은 못 따라가고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나 심적인 부담감들이 발화된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쉬어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좀 정리해보자 하면서 대본을 써봤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사실 저는 옛날에 우리 아사님과 진행했던 행복편이죠. 그때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울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울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래는 제가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나만 보기로 어떻게 보면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써 일기를 작성하면서 내 감정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글로 쓰는 것들이 후에는 결국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아예 송출해버려서 편집이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버리자 라는 게 결국에는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초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생각과 시간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했고 대본을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분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팟캐스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 라는 새로운 생각들도 갑자기 막 많이 떠올랐고요. 최근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청취자분들께서 느끼셨을진 모르겠지만 근황 토크 형식으로 게스트분들을 초청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게스트분들과 컨택하는 것도 원래의 저였다면 원래 운파였다면 미리미리 다 컨택하고 미리미리 대본 써서 보내고 뭔가 스케줄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아기가 잘 떨어지게 진행을 했었을 텐데 뭔가 좀 급진적으로 계획 없이 하고 싶을 때 그냥 이거라도 할까라는 식으로 했던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저를 재정비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세우다 보니까 다시 또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흐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뭔가 좀 더 매 순간에 충실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는 제 스스로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니면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5월이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2026년 새해 맞이해서 우리 아사님이랑 삐뽀님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녹음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봄이 와서 좀 설레는 와중에 살짝 현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번아웃까지는 아니고요. 좀 기운이 안 났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팟캐스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송출하는 플랫폼을 최근에 늘렸죠. 이제 기존에는 스포티파이,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송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유튜브로 또 송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튜브 팟캐스트 플랫폼에 게릴라를 검색하면 드디어 제 채널이 노출되기 시작했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사실 팟빵을 통해서 광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정말 익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기존에 송출하고 있던 플랫폼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유튜브 알고리즘만으로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최신편에 대한 조회수보다는 뭔가 어그로가 끌리는 좀 참신한 에피소드에 대한 조회수가 갑자기 확 높아졌는데 한 36회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유튜브를 공개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확인을 해봤을 때 그것은 뭔가 그 에피소드가 알고리즘을 좀 타가지고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로 송출하는 방향을 좀 더 늘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팟빵이나 스포티파이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한국 사람이고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한국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은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좀 부랴부랴 유튜브 송출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음성 녹음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에 송출되는 형식 자체가 소리 파일만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림이라고 하죠. 노출되는 영상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릴라 라디오가 그려져 있는 어, 초창기에 우리 함께했던 너무 고마운 친구 둔파님이 직접 그려주신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려주신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 대표 이미지만 계속 송출이 되는데 이왕 송출하는 플랫폼을 늘렸다 보니까 그 플랫폼의 장점을 좀 더 살려보는 방향성이 어떨까라는 고민도 들어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좀 더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매번 영상을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송출하는 플랫폼별로 음원 출출하고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더 쉽게 지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매번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가끔은 팟캐스트를 같이 녹음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뭐 얼굴 노출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신 포포님이시죠. 개선배님처럼 몸 정도만 노출하고 얼굴은 모자이크를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보는 팟캐스트,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가져가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시각적인 이미지의 인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들으시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로 틀어놓을 때 아무래도 의미 없는 움직임이더라도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 보면 직접적인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친근감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서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어느 정도 촬영이 가능한, 그러니까 영상으로 노출되는 것에 부담감이 없으신 게스트분을 초대해서 같이 팟캐스트 녹음하는 것을 영상으로 또 편집을 해가지고 릴리스하는 것은 어떨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릴리즈가 된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팟캐스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컨텐츠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 작은 프로젝트였죠. 식성 탐구를 좀 계속 가져가다가 사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더 이상 저의 지인들 중에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식성에 대해서 팟캐스트에서 쉽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도 하고 더 이상의 지인 장사는 끝났다.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져 있죠. 하지만 좀 더 새로운 다양한 식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탐구해보고 싶은 욕망은 항상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이렇게 목소리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올해 초부터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퇴원한 이후까지도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끝맺음, 완전한 끝맺음은 아니지만 작은 쉼표, 방점을 찍고 나니까 이제 어떤 걸 녹음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그냥 어떤 게스트분이랑 녹음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그 게스트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팟캐스트로 녹여내는 형식을 했었다면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냥 주제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에 따른 게스트를 초청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다시 잡아야 되지? 예전처럼 하기에는 뭔가 좀 에너지가 다시 안 돌아오고 패턴이 좀 벌써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까 살짝 방황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글로 정리를 하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되짚어 보니까 맞네. 이제 또 게스트분들을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 영어회화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충실도가 되게 높고 각자만의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팟캐스트에 대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인연들인데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게릴라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스트분이 따로 있으시거나 아니면 음파인 저의 생각에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아니면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릴라의 처음 시작 자체가 결국 게이로서의 삶을 기록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아카이빙하는 게 메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의 공감을 얻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뭔가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이로서의 삶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우선은 영어회화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인플루언서 분이 계십니다. 이제 게이 관련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계시는 분인데 게이 관련 컨텐츠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어떻게 보면 게릴라랑 되게 유사한 성격이죠. 우리 개 선배님이랑도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본인의 멘탈리티 정신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컨택을 해서 같이 팟캐스트 녹음을 하기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물론 그 계획 자체는 정말 대략적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주제가 또 하나 잡혀 있고 아직 저희 게스트분들의 근황 체크가 다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삐삐엠뽀뽀님도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고 아사님이랑도 조만간 또 녹음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궁금했던 근황들 또 찾아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더 큰 미래 당장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현재에 충실하자 라는 게 올해의 어떻게 보면 작은 또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송출하는 플랫폼들을 좀 다양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또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를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게릴라에 대한 성격은 잃지 않으면서 또 저희만의 색깔을 덧입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듭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 게릴라에 대한 그리고 게릴라를 꾸며나가는 운파인 저의 생각이었고 또 이것에 더 나아가 청취자분들의 의견, 출연하시는 게스트분들의 의견까지 취합이 되면 더 풍성해진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떨지 살짝 기대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팟캐스트에 힘이 없는 이유가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녹음을 하다가 또 생각이 든 게 제가 요새 운동을 좀 과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결국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한정적인데 그것의 대부분을 이제 본업에는 최소한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남는 에너지들을 저는 뭔가 팟캐스트 편집 아니면 지인들을 만나는데 그 전에는 써왔다면 요즘에는 운동 그리고 나에 대해서 포커싱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팟캐스트에 대한 신경이 좀 덜 쓰였나 싶기도 하네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아팠던 게 좀 커요. 한 달씩이나 병원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경험이 흔치는 않다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입원을 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시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게 되게 크게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근손실도 되게 많이 나고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살이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퇴원하자마자 야, 이제 다시 아프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각심이 가져지면서 더 나아가서 다시 아프기 전에 이제는 앞으로 주변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하는 얘기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이제 다시 안 아플 일은 없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너의 아픔은 점점 더 쌓여가는 것일 뿐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약간 겁이 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더 아프기 전에 그리고 더 힘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몸의 형태는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강박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엄청 말랐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살이 되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먹고 조금만 운동해도 이제 펌핑되는 게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체중이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인 거죠.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아프기 전에 체중으로까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빨랐고 그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눈으로 관찰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부터 몸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운동에 대한 니즈도 느끼고 있어서 항상 뭔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못해도 헬스장에 그냥 기부하는 어렸을 때 시절과 그리고 나름 유튜브 보면서 조금 조금 따라하던 시절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친구랑 같이 그룹 PT도 옛날에 받아봤었고 그리고 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바로 PT 받으면서 혼자 또 운동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운동 방법을 학습해 온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근육통은 있었지만 몸이 변한다 라는 것은 사실 잘 못 느꼈어요. 뭐 나중에 돌이켜 보니 한 1년 정도 지난 거 보니 확실히 운동하기 전보다는 뭔가 좀 더 좋아졌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그 인플루언서들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이 인플루언서, 게스타 분들이죠. 아니면은 뭐 화보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의 몸에 비하면 너무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충족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은 보람감 자체는 그냥 오늘 하루 뿌듯하게 잘 운동했다 정도였지 내 몸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사실 잘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뭔가 아프면서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저의 어떤 바이오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생체 리듬이 한번 확 깨졌다가 다시 결합이 되면서 회복되는 정도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쌓아왔던 시간은 결국 나의 몸이 변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였고 그리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수면도 정말 잘 챙기고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도 칼로리 계산하면서 균형 잡힌 예전에는 그냥 귀찮으니까 안 먹고 말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었고 안 먹으면 다이어트 되고 좋지 라는 정말 아니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현생에 치다 보니까 먹는 거 챙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끼니 거르고 있다가 시간 날 때 먹고 싶은 거 뭐 햄버거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아니면 떡볶이처럼 기름진 거를 이제 와구와구 먹고 막 그다음에 좀 배탈 나가지고 조금 고생하고 약간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했었고 물론 그 와중에도 나름 식단을 좀 꼬박꼬박 챙기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나이브하고 루즈했던 경향성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막 먹는 사이에 시간도 지금은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과하게 챙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세팅값 자체가 하루에 못해도 4끼는 챙겨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 양을 나의 체중에 곱하기 2 한 것에 그램 단위를 붙인 그런 양을 최소한 섭취하자. 그리고 하루에 최소 칼로리 자체를 이제 기본 생활 칼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에다가 500에서 600 정도를 더한 그 정도 수치를 하루에 먹자. 물론 그게 꼭 클린식일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좀 깨끗한 식단으로 먹자라는 생각이 기본값으로 좀 갖춰지다 보니까
더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챙기게 되고 아무리 귀찮아도 해야지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몸을 만드는 것의 80%는 거의 식단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다이어트든 몸을 만드는 거든 물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식단인 것 같아요. 먹는 게 결국 나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바로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2달 만이죠. 삐삐인 뽀뽀님을 2달 전에 퇴원하자마자 한번 뵙고 그때 왜 이렇게 말랐어 음파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최근에 삐삐인 뽀뽀님을 만났는데 그녀가 정말 압도되었다는 표정으로 저의 몸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빠르게 변할 수 있냐? 운동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식단 어떻게 한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너무너무너무 진실된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사실 삐핀 뽀뽀님이 제가 어떻게 노력해 오고 있고 그런 식단을 어떻게 챙겨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을 때 그게 저한테 잘 와닿았거든요. 제 스스로도 몸이 변한다라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계속 거울로 보다 보니까 전보단 좋아졌네 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는 좀 잘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이제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정말 뭔가 성수가 이렇게 내리듯이 뭐 쏟아지는 칭찬을 이렇게 받으니까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내가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이왕 좋아진 김에 어쨌든 삶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리듬이 한번 깨지면 다시 되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챙겨 먹는 생활 루틴이 잡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잘 해 나가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몸, 내가 자신 있는 몸 어떤 형태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썩 좋진 않겠지만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채울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압도되지는 않되 어느 정도 균형은 유지하되 좀 더 운동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루틴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죠. 이제 운동을 직접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하는 게 전에는 하긴 했었지만 그전에는 지식이 많이 없었어서 좀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왕 계산을 하면 또 너무 강박적으로 하게 돼서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좀 질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꼭 해냈어야 됐잖아요. 아프기는 싫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을 딛고 나서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서 어쩔 수 없이 막 계산을 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이끌어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루틴화 돼 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더 이상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세팅 값은 이미 고민을 해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놨고 이제 그것을 실천만 하면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르는 것만큼 잘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괜히 막 운동 가려면 몇 시에 퇴근해야 되고 퇴근을 하고 나서 또 헬스장까지 어떻게 가야 되고 가서는 뭐 옷을 갈아입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식단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고 뭐 샤워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막 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원래 과거의 저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일단 운동을 하면서도 다음에 할 것들에 대한 압박 때문에 운동에도 사실 집중을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다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경각심은 원래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힘을 막 내서 뚜시뚜시 막 웨이트를 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이 정도 자극 받았으면 됐겠지. 그리고 운동과 운동 사이에 쉬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계속 많이 하니까 핸드폰은 보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경각심은 있어서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에 뭐 하지? 어떡하지? 막 갑자기 그러면서 막 팟캐스트 생각도 하고 뭐 삐뽀님은 요새 잘 지내나? 이러면서 온갖 잡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집중도 떨어지고 그 와중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정말 운동에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사이에 쉬는 시간을 1분 30초 정도로 가져가는 어떤 그런 루틴을 요새 좀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30초 안에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해야 다음 세트 수도 충분한 무게로 내가 잘 수행해낼 수 있고, 그래야 좀 기분이 좋다라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1분 30초 동안 온전히 숨을 고르고 심장 박동수를 다시 낮추고 충분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컨디션으로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잡생각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속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주어진 일, 그게 정말 힘든데, 저도 정말 힘들었는데 확실히 하다 보면 이것도 뭔가 훈련인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주어진 일에 당장 집중하기, 이런 것들도 좀 훈련인 것 같아서 어, 큰 걱정 없이 고민 없이 계속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여라.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더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좋은 걸 알아도 그걸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저는 운동을 할 때는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팠을 때 대비 지금 무게 치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이 회복했고, 심지어 아프기 전보다 전반적으로 웨이트 들 수 있는 무게 자체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운동적인 측면, 몸에 대한 측면에서는 만족도나 성취감이 되게 높은 요즘이기는 합니다. 해서 일단 저는 그럼 언제까지 운동을 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까지 몸을 키울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 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 순간 어제의 나보다는 더 많은 무게를 들고 점진적 과부하를 주고 어제의 나보다는 더 나은 몸의 상태였으면 좋겠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 달성하고 싶은 몸을 딱히 그려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고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일상이 되어 있을 거고 루틴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바디빌딩이 몸에 좋지는 않거든요. 인위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행위다 보니까 뭔가 기능성이라든지 부상 위험성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기능성 위주의 운동도 아니고 바디빌딩용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몸의 체내의 염증 수치를 계속 높여주는 일이고 근육을 계속 상처 주고 키우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썩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건강해지겠지. 그리고 외적으로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로 인한 행복감도 되게 높아질 것이니까 그렇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는 그냥 꾸준하게 뭔가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 없이 무언가를 계속 한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헬스를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상의 일종인 거죠. 이제 물론 거기에 육체적으로 좀 섹시해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끼어든 행위이기는 한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그 형태나 방향성을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명상하고 기도하는 행위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또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뭔가 저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사실 모르겠어요, 저만의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연애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식성탐구 편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계기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 자체가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계속 고민을 던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수자성이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두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큰 트리거이자 자극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아둔하고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인데, 성소수자인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설사 그런 것들이 높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해봤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흐르는 대로 생각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하다못해 아니면 너무 나는 그냥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인식하신 분들조차도 근데 나는 그냥 남들과 다르구나
라는 어떤 수용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핵심 코어이자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최대 과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실질적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연애라는 형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나는 번개만 하고 사람들이랑 그냥 사회생활하고 잘 지내는 나의 삶에 만족해. 라고 어떤 사랑의 형태를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섹슈얼적인 성적인 사랑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영위해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다채롭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인생 최대 과제인 것 같아요. 친구와의 우정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어떤 사회나 뭐 종교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입양을 하게 된다면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풋풋한 도파민 터지는 연인 간의 사랑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화되고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의 식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고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오고 싶은가 라고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일단 기존에는 제가 이제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항상 찾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눈이 반짝이면 더 좋고요. 이제 그래서 동성캉캉 이제 형님들 형님들 채널에 나가가지고 식이 어떻게 되세요 했을 때 저는 꼬마 도깨비상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를 또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제 외모적인 취향 자체는 확실히 저는 좀 남성스럽지만 예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그냥 아이캔디죠. 그냥 눈을 딱 나의 눈을 사로잡는 스타일인 거고,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는 연애관, 나의 이상형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또 여태까지 팟캐스트를 진행했고 정리하고 편집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김용님의 인생관이죠. 다등명, 법등명.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 진리를 등불로 삼아 법등명, 의지하라는 유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인즉슨 외부의 존재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라는 핵심 가르침인데요.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더 살펴보는 방향성이 옳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을 굳이 지금 꺼낸 이유는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자 관계를 가져가는 방향성이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입니다. 결국 존경스럽다라는 것은 타인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남의 결점이나 잘못조차도 나의 지덕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 존경하고 우러러본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내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더 확고해지는 계기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제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개인이 운영하려고 하시는 엄청 작은, 그러니까 소상공인,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죠. 그런 브랜드에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하는 브랜드였어요. 사진 작가님이자 디자이너이신 분께 연락을 받아가지고 룩북 모델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는 아마 곧 제품이 릴리즈 될 예정이라서 좀 되게 많은 큰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연이 닿았던 작가님이자 디자이너님이랑 뭔가 대화를 하던 와중에, 사실 이 촬영 자체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 이후에 서로 뭔가 이런저런 이제 뒤풀이 경험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서로 삶의 방향성은 정말 다른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도 사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방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 인생을 세우는 어떤 지표나 그런 팻말들에 새겨져 있는 글이 서로 비슷한 것 같다. 또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해서 만나가지고 막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더 했었어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사진 작업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품 릴리스 되는데 한번 제품 이제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만난 거였었는데, 이제 만나가지고는 그런 뜬구름 잡는 선문선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디자이너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염세적인 마인드셋이 기본이세요. 인간들 다 싫어.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그럼에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사람은 내 연애 대상이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이랑 기대가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기본적으로 사람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랑 애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송출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도 궁금하고,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아서 어떤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고, 또 이런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게스트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그들과 교류하는 행위 자체를 되게 즐기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제가 그렇게 타인에 대한 기대나 뭐 인간됨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거죠. 시작점은 사랑이지만 끝은 어떻게 보면 염세적인 그런 거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염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사랑에 닿아 있는 형태이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구나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결국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원래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는 사실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기대가 좌절되고,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결국 다 부질없구나.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느껴서이기도 할 텐데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김용 씨가 말했던 그 말, 자등명, 법등명처럼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이나 나의 발전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어떤 진리에 의탁해야지, 뭔가 타인에게 온전히 그거를 맡겨서는 안 되고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더 확고해지면서 연애관 자체도 타인에게서 나를 성장시켜줄 요소를 무조건 발견해야 돼라는 압박에서 좀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타산지석 삼아야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 스스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어느 순간에서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약간 뭔가 돌을 닦는 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멘탈 건강에, 나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결론에 이르렀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진행했던 식성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다양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형태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꼭 물어봤었어요. 그랬을 때 저한테 좀 와닿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공감이 되고, 그리고 되게 각자만의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삐뺀뽀뽀님이 언급하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선배 뽀뽀님의 이야기가 쓰이죠. 이제 결국에는 성적인 매력이 주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 타인을 포용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가 큰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이제 너무 잘 와닿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수용하고 내 나름대로 정립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형태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제 감성적으로 끌리면 상대의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상대의 외모가 매력적일 때 그의 성격이 멋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이제 반짝이는 눈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나와 다른 부분을 지니고 있는 대상에게 기본적인 호감을 느끼는 것은 맞아요. 이제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제 자체가. 근데 이제 그에 따라 성적 자극은 좀 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 호기심이 동하고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항상 베이스로 갖고 있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성적인 자극은 초반에는 특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연애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면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을 중시하기는 했지만 또 그 대화의 형태가 이제 서로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아예 다른 생각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 이제는 예전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고 그것들만 추구하고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생각이 같겠어? 라는 식의 어떤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서로 다름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겠다. 라면서 이제 공통점을 찾고 또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애초에 저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걸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잘 하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서로 살아온 세월, 배경, 그리고 이제 쌓아온 시간들의 형태나 색채나 질감이나 농도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제 그런 상호 존중이 가능한 관계, 그리고 상호 존중을 할 만큼 에너지를 내고 싶어 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단 왁구가 외모가 마음에 들어야 시도라도 해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럼 결국에는 내가 가장 크게 놓고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뭔가 본인의 잘못은 쿨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잘못도 담백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지 않나.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나 라고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게 나의 추구미구나 라는 생각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존경과도 또 닿아 있는 비슷한 결인데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존경스럽다라는 게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표면적인 단서들에 좀 집중했던 저였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도 물론 큰 매력으로 작동은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뒷면에 진짜 진정으로 존경하고 내가 리스펙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깨달아갖고 고찰해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런 지표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사고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일까를 움파인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 고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연애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사랑에 빠진 감정도 좋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타인의 마음을, 타인의 생각을 추측하거나 생각하는 건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사실 내 스스로를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친구와의 교류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화하고 나와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좀 더 부정적이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애인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고찰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가능한 게 또 연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연애 귀찮아 사람 안 만날래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또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한창 뭔가 만물이 깨어나고 움트는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적통 붉은 말의 해잖아요. 붉은 말의 해 같은 경우는 사주적으로 물론 사실 그렇게까지 믿진 않지만 불의 기운이 강해서 되게 활발하대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기 되게 좋은 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애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기도 합니다. 또 제가 혼자 또 조잘조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송출이라는 플랫폼을 제가 좀 사용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기록하고 싶어서 하기는 하는데 또 저의 이야기가 재밌게 청취자분들에게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시기는 이제는 확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픈 와중에도 에피소드는 올려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언젠가는 올라올 테니 네, 업로드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뭐 월요일 밤에는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송출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팟빵과 스포티파이가 좀 더 댓글 달기가 용이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저에게 공유해주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그 팟빵과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송출을 시작했죠. 게릴라라고 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게릴라 팟캐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팔로우 하시고 계속해서 에피소드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튜브 새로운 플랫폼을 송출한 기념으로 또 조만간 영상 형태,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팟캐스트 또 편집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짧은 글보다는 긴 글로 저와 직접 소통하고 싶으시면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게이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메일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고 관련된 소식이나 업로드가 늦어지는 경우에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 주소와 동일합니다. 게이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검색하면 인스타 공식 계정 나오니까 팔로우 하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퍼였고요. 조만간 또다시 게스트분을 초청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